자, 160페이지 중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중력은 힘이고요. 힘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얘들아, 여기서 모양 변화는 사실 문제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운동 상태 변화만 나올 거거든. 그럼 우리가 물체 운동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물체 운동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 물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빠르기와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 빠방 나타내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160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빠르기랑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해요, 얘들아. 속도. 빠르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은 속력이라고 하고요.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는 물리량은 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 또 있어 얘들아. 속도 변화를 운동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해. 가속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즉 힘이란 가속도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힘이 있으면 가속도 있고요. 힘이 없으면 가속도 없어요. 힘이 크면 가속도 크고요. 힘이 작으면 가속도 작아요.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 일정하고요.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 증가하고요. 힘이 감소하면 가속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다시 힘이랑 가속도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한 번 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보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도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면 물체의 가속도 0이다. 한 번 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다면 물체의 가속도도 일정하다. 여기까지 될까요? 네, 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가속도가 없을 때, 즉 속도 변화가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또는 빠르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라는 의미로 등속, 속력입니다, 얘들아. 빠르기가 일정하고요. 방향이 일정하니까 직선, 운동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뭐라고 해야 돼? 가속도 운동. 요거 적어주세요, 얘들아. 이거 필기하세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빈 공간 있지, 얘들아. 필기해 주세요. 아래 빈 공간에 필기해 주세요. 위에다 해주셔도 돼요. 옆에다 해주셔도 돼요. 필기만 해주세요. 중간다리 거쳐 가셔도 되는데 바로 나와야 돼. 힘이 없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한다. 힘이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힘이 없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힘이 일정하다.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합니다. 요소, 힘의 요소에는 크기, 방향, 작용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화살표로 그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거든. 이렇게 그려줬을 때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는다. 이 화살표의 길이에 비례하게끔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을 한 거고 힘이 작용하는 지점은 화살표가 시작하는 지점,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물체의 힘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럼 힘이 작용합니다. 이 물체의 어느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화살표의 길이에 비례하게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야. 그래서 화살표로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호작용이야, 얘들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내가 칠판을 이렇게 밀어. 힘을 준다는 거거든. 내가 칠판을 이렇게 밀면 칠판도 선생님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서로 주는 거야. 나가 칠판에 힘을 주었다. 그럼 칠판도 나한테 힘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지구가 나한테 힘을 가했다. 그럼 나도 지구한테 힘을 가하고 있다. 내가 오른손으로 왼손에 힘을 가했다. 그럼 왼손도 오른손에 힘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합니다. 쌍으로.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그래서 힘의 종류에 6가지 나왔는데요. 중력, 전기력, 마찰력, 부력, 자기력. 얘들아, 우리가 다룰 것은 중력이고요. 나머지는 정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중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당깁니다. 그래, 이때 물체 A 질량 있을 거고요. 물체 B도 질량 있을 겁니다. 그럼 A와 B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 그럼 A는 B를 당길 거야. 왼쪽으로. 그럼 B도 A를 당길 거야. 오른쪽으로. 이때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얘들아.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모든 힘은 상호작용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A가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B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니까 서로 당기는 힘 작용할 거지. A는 B를 당길 거야. 왼쪽으로. B는 A를 당길 거야. 오른쪽으로. 이때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얘들아. A는 플러스고요. C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때 A와 C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A와 C는 같은 극이니까 서로 밀어낼 거잖아요. A는 C를 밀 거야 오른쪽으로, C도 A를 밀 거야 왼쪽으로. 이때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얘들아 5번에 자기력 먼저 볼게요. 자기력도 똑같아가지고 자기력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석에 있을 때 또는 세부치랑 작용할 때 N극과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N극과 S극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잖아. A는 B를 당길 거야 왼쪽으로. B도 A를 당길 거야 오른쪽으로. 이때 두 힘의 크기 어떻다? 같고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계속 가볼게요. A, B가 이번에는 서로 같은 극을 마주보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때 A는 B를 밀 거지요? 오른쪽으로. B도 A를 밀 거지요? 왼쪽으로. 힘의 크기는 어떻고요? 같고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인 거야, 얘들아. 접촉면에서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으로 내가 여기에서 앞으로 걸어 나가면 이때 뒷방향으로 마찰력 작용한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물체를 내가 이렇게 밀어주잖아. 오른쪽으로 밀어줬을 때 왼쪽 방향으로 마찰력 작용하겠지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 작용한다. 그 다음 부력은 유체와 물체, 즉 기체나 액체일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즉 떠오르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요. 6번 탄성력은 탄성체,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변형시켰을 때 이때 외력을 가한 물체와 탄성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야기합니다.
그래, 4번에 힘과 운동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운동의 종류는 크게 힘을 받는 운동과 받지 않는 운동으로 나눈 거야. 우리는 여기서 힘이 일정한 운동으로 나눴지만 이때 힘이 0인 운동과 힘이 0이 아닌 운동으로 나눈 거야. 그럼 힘이 0이 아닌 운동에서는 힘이 일정한 운동이 있을 거고 힘이 변화하는 운동도 있을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힘이 0이다, 가속도가 0이다. 그럼 물체는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지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돼, 얘들아. 정지한다. 그 다음 힘을 받는 운동에서 힘이 일정할 때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힘이 변화하는 운동에는 등속 원운동 이라든지 아니면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등속 원운동은 얘들아,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속은 속력이라 그랬어. 속력.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야. 빠르기만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면 원을 그리잖아. 빠르기는 일정한데 원을 그린다는 것은 원 그리려면 방향 변해요, 일정해요, 얘들아. 원을 그리려면 방향 변해 일정이 변화한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빠르기를 변화시키거나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둘 다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화하는 운동인 거야. 빠르기는 일정하고 방향이 변화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이거 힘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힘 작용한 거야. 방향 변화했으니까. 이해될까요?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지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빠르기도 방향도 모두 일정해야지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빠르기 방향 둘 중 하나라도 변하면 힘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포물선 운동 오늘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뒤로 넘어가셔서 운동 법칙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심화 내용 다루실 수도 있어서 설명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 다르게는 관성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이란 말 그대로 관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건데 관성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야기해.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이때 이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진다. 그럼 관성은 2가지가 있어요. 관성은 2가지. 정지한 물체의 관성과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 2가지 있는데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는 성질,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근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조건이 있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가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할 것이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데 힘이 0이면 운동 상태 변화하지 않는다 그랬지. 무슨 운동한다 그랬지?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한다. 자, 그 다음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가속도의 원인이 뭐라고? 가속도의 원인? 힘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가속도 왜 생기니? 힘 때문에 생겨. 가속도를 크게 하려면 힘을 크게 하면 돼. 가속도를 작게 하려면 힘을 작게 하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속도는 2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먼저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힘이 클수록 가속도 크다.
그리고 하나 더. 관성의 크기에 비례해.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화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면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가속도는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질량의 크기, 즉 관성의 크기에는 반비례하더라. 따라서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분의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또는 F는 ma.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F는 ma. 이렇게 정의합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입니다. 그럼 이때 단위를 좀 살펴볼 건데 우리 1단원 다 들어갔잖아. 힘의 단위 어떻게 되지? 힘의 단위? 뉴턴이야 얘들아. 힘의 단위 뉴턴. 그 다음 질량의 단위 어떻게 되죠? 킬로그램입니다. 가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컨 제곱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이랑 같은 단위야. 1뉴턴은 1kg 미터 퍼 세컨 제곱, 9.8뉴턴은 9.8kg 미터 퍼 세컨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뉴턴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은 같은 단위이다. 그다음 마지막 뉴턴 운동제 3법칙인데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모든 힘은 상호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힘을 주고받는다고. 중력, 만류인력이 됐든 전기력이 됐든 자기력이 됐든 탐성력이 됐든 마찰력이 됐든 모든 힘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어. 질량이 같든 다르든 전하량이 같든 다르든 자기의 양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A, B는 서로 힘을 주고받을 거란 말이야. 이때 A가 B를 당긴다면 B도 A를 당길 거고 이 두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방향은요?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인 거야. 모든 힘은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때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작용 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이랑 비교를 하는데요. 힘의 평형은 이런 거야 얘들아. 힘의 평형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힘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0일 때 힘의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 중력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조금만 가보자 얘들아. 지면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어. 그럼 이 물체는 지구로부터 끌어당기는 힘 중력을 받을 거란 말이야. 연직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야. 근데 이 물체 정지하고 있지. 정지하고 있다는 것은 물체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0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지만 위쪽으로 지면이 떠받치는 힘을 받는 거야.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10N 받아. 그럼 위로 지면이 떠받치는 힘을 몇 N 받을까? 똑같이 10N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힘의 총합은 아래로 10N, 위로 10N, 총합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이게 힘의 평형인 거야, 얘들아. 이게 힘의 평형. 그러면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0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오셔서 162페이지. 중력입니다. 역학적 시스템이란 앞에서 설명한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마찰력, 부력, 자기력, 탄성력 등 여러 가지 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중력이거든요. 중력. 중력은 질량을 가지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정인데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질량 있잖아. 도원이도 질량 있잖아. 그럼 선생님과 도원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 끌어당기는 힘 작용한단 말이야. 끌어당기는 힘. 그럼 내가 도원이로부터 중력받고 도원이도 선생님으로부터 중력받으니까 우리 끌려가? 안 끌려가거든. 왜냐하면 우리의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중력을 느낄 정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가 아니라 질량이 큰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넓힌 거야, 얘들아. 질량을 가진 사이 작용하는 힘도 중력이야. 근데 조금 더 좁은 범위로 보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중력은 두 가지 표현 다 맞아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중력이고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중력입니다. 둘 다 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의 중력을 살펴볼 거야. 좁은 의미의 중력. 지구 있어요. 그리고 물체 있어요. 그럼 지구와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 지구는 물체를 끌어당겨. 중력인 거야. 그럼 모든 힘은 상호작용한다 그랬으니까 물체도 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 끌어당겨야 돼. 이때 두 힘의 크기는 어떻고요? 같고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때 물체가 받는 힘은 지구를 향해서 끌어당기는 힘,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중력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때 얘들아 우리가 지구 중심 말고 다른 표현도 쓰거든요. 사람은 지구에 사는데 극지방에 살 수도 있어. 고위도에 살 수도 있고 중위도에 살 수도 있고 저위도, 적도 부근에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극지방에 살아도 중위도에 살아도 저위도에 살아도 전부 다 중력 받을 거잖아. 그럼 극지방에 사는 사람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 이렇게 받을 거고요. 중위도에 사는 사람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 이렇게 받을 거고요. 적도에서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 이렇게 받을 거잖아. 이해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위도에 살거든. 나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니? 아니잖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똑바로 서 있단 말이야. 지구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거의 평평하다고 느껴, 얘들아.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평면 위에 서 있다라고 느낀단 말이야. 나 똑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는 내 입장에서는 사실 난 똑바로 서 있고 이때 작용하는 힘은 수평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지요. 이해될까요? 그럼 극지방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 수평면 위에 서 있는데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중력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고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도 나 수평면 위에 서 있는데 이 수평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구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의 방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연직 아랫 방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야.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연직 아랫 방향은 수직 아랫 방향입니다. 수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둘 다 써. 얘들아, 근데 문제 따라서 어느 거는 지구 중심으로 나오고 어느 거는 연직 아랫 방향으로 나오거든. 언제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냐면 지구 그림이 나올 때. 지구가 동그랗게, 둥글게 나올 때. 여기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럼 언제 수직 아래, 연직 아랫 방향이다 라고 하냐면 수평면이 나올 때. 이때는 연직 아랫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다시 봐봐, 얘들아. 이때 A가 받는 중력의 방향은? 이라고 물어보면 이때 A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 맞습니까? 다시. 지구에 있는 물체 A.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때 A가 받는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연직 아랫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지구가 둥글게 나와. 지구 그림이 나와. 그러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수평면이 나와.
그럼 이때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둘 다 맞는 표현인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답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아랫방향으로 받는다. 그리고 중력의 크기 살펴볼게요, 얘들아. 중력의 크기는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F는 중력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물체 A의 질량 곱하기 물체 B의 질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는 그냥 상수야. 정해져 있는 값이야. 고정된 값이야. 그 다음 R은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고요. M은 물체의 질량입니다. 당연히 중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클 거고요. 질량이 클수록 클 거야.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더라.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얘들아,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하면 틀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거리의 제곱. 그럼 거리가 2배가 되면 중력은 몇 배가 될까? 4분의 1배. 거리가 3배가 되면 중력은? 9분의 1배. 거리가 4배가 되면 중력은? 16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거리가 2분의 1배가 되면 중력은? 4배. 제곱의 역수니까. 4분의 1의 역수니까. 거리가 3분의 1배가 되면 중력은? 9배. 거리가 16분의 1배가, 4분의 1배가 되면 중력은? 16배.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커질 거야. 자, 그런데 이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사람까지의 거리가 되겠지요. 이걸 우리가 거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라고 했어요. 맞아.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거든. 극지방이냐 적도지방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6,400km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건물 위에 있을 때나 지표면 위에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지표면 위에 있을 때 거리가 더 가깝지. 지표면 위에 있을 때는 6,400km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건물 2층에 올라가 있으면 6,400km 더하기 5m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건물 10층에 있으면 6,400km 더하기 한 20m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10m든 20m든 6,400km에 대하면 되게 작잖아. 되게 작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표 부근에서는 너가 10m, 20m 떨어져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냥 6,400km라고 할게 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될까? 이 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뭘로 볼 거냐면 지구의 반지름으로 볼 거야. 지구 중력에서는 지구의 반지름으로 보자는 거야. 지구 반지름이 엄청 크니까. 6,400km나 6,400.001km나 6,400.002km나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값을 미리 계산을 하자는 거야. 이때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중력 상수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잖아, 얘들아. 그럼 각각의 물체의 질량인데 지구에서 받는 중력이니까 지구 질량 곱하기 물체 질량 이렇게 들어갈 거지. 여기에 A 대신에 지구라고 들어가자고. 여기 B 대신에 물체라고 들어가자고. 지구랑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렇게 나타낼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은 물체의 질량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상수는 정해진 값이지. 지구 반지름 정해진 값이지. 지구 질량 정해진 값이지. 그래서 이만큼은 정해진 값이고 지구 질량, 지구 반지름 항수 대입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이 약 얼마였냐면 9.8m/s 제곱이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G 또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이야기한 값이라는 거야.
그럼 질량이 1kg이든 2kg이든 3kg이든 중력 가속도는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이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다는 거야. 이 중력 가속도는 물체 질량과 무관하다는 거야. 지구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라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중력은요? 물체의 질량과 상관이 있어 없어? 중력 F는요? 물체의 질량 상관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 중력의 크기는 물체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중력 가속도는 물체 질량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중력은요? 있다라는 거야. 다시 얘들아, 중력은 물체 질량에 비례하고요. 중력 가속도는 물체 질량 상관없답니다. 중력은 물체 질량에 비례하고요. 중력 가속도는 물체 질량과 상관없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바로 계산해 볼게. 질량이 1kg인 물체랑 질량이 2kg인 물체랑 질량이 5kg인 물체랑 질량이 10kg인 물체의 중력 가속도랑 중력이랑 계산을 해보자. 질량이 1kg일 때 중력 가속도 얼마야? 우리 중력 가속도 구해놨잖아. 얼마라고? 9.8. 그럼 중력은 얼마야 얘들아? 9.8 곱하기 1. 얼마? 9.8. 단위는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제곱이니까 단위 어떻게 된다고? 뉴턴이라고 표현한다고. 9.8 뉴턴인 거야. 그럼 질량 2kg일 때 중력 가속도 얼마야? 얼마야 돼? 똑같이 9.8. 중력은요? 19.6 뉴턴. 2 곱하기 9.8이니까. 될까요? 다시. 질량 5kg일 때 중력 가속도는요? 그렇지. 똑같이 9.8. 중력은요? 9.8 곱하기 5. 할 줄 알아? 몰라? 9.8 곱하기 10해서 나누기 2 하면 돼, 얘들아. 얼마야? 49 뉴턴. 그러니까 마지막 10kg일 때 중력 가속도는요? 그쵸? 9.8. 중력은요? 그쵸? 90.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질량이 달라져도 중력 가속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중력의 특징 보시면 하나만 더 쓰고 가자 얘들아.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옆에 이렇게 써줄게요. 중력은 이제부터 mg 이렇게 쓸 거야. mg. m은 누구의 질량이지? 이거 누구의 질량이야? 물체 질량인 거야. 그 다음 g는 얼마야? 지구에서 9.8인 거야 얘들아. 이건 지구 기준인 거야. 지구가 아니라 달이라 다른 행성으로 간다면 당연히 중력 가속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 반지름 넣고 지구 질량 넣고 중력 상수 넣었을 때 9.8인 거고 달이나 다른 행성으로 가면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달에 가면 중력이 지구의 몇 배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6분의 1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은 지구보다 반지름 작지만 질량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래. 질량이 작아서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 중력의 6분의 1배이다. 자, 중력 특징 보겠습니다.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작용한다. 즉, 지표면 위에 사람 붙어 있을 때 중력 작용하잖아. 그 다음 공중에 떠 있어도 중력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거지요. 번지 점프, 자유낙하 운동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지구의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또는 뭐라고도 이야기한다고 얘들아?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아랫 방향. 그 다음 무게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볼게 얘들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뭐라고 해?
자전하죠. 지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보니까 완전한 구형보다는 살짝 타원형이야. 얘들아 되게 살짝 타원형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네가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이때 지구 중심으로부터 고위도까지의 반지름이랑 지구 중심으로부터 저위도, 적도까지의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반지름이 더 커? 적도까지의 반지름이 더 크지. 얘들아 반지름 크다, 거리 멀다, 중력 커요, 작아요? 작아요. 거리가 멀수록 중력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극지방이랑 적도지방이랑 비교하면 적도까지의 거리가 더 멀잖아, 얘들아. 멀면 힘 커져, 약해져. 약해져. 그래서 중력은 적도지방에서 더 작다는 거야. 그래서 무게가 적도지방에서 더 작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들아, 세 번째 옆에다가 이거 그림 하나 그려줘. 타원 그림 하나 그려줘. 적도 극.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중력이 커지고 무게가 커지는 거야.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역할 보시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중력 작용하고요. 행성은 태양의 중력 받고요. 다른 지구의 중력 받으면서 공전한다. 중력에 의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화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끝. 하나만 더 할까? 가속도? 가속도의 정의만 할까? 네? 괜찮아? 좋아? 얘들아, 가속도는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 그랬잖아.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속도의 정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가속도는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1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낸 게 가속도야.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고요. 시간의 단위 세컨드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인 거야. 그래서 아까 중력 가속도도 우리 단위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나타낸 거야. 이해될까?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 성공하면 우리 집에 가자. 어떤 물체가 0초일 때 오른쪽으로 10m per second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물체가 3초 뒤에 봤더니 왼쪽으로 5m per second로 운동을 하더라.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인지 구하자. 인 거야. 얘들아, 반대 방향이니까 방향은 우리가 부호로 나타낼 수 있어. 오른쪽을 우리가 수직선에서 오른쪽을 뭘로 푸지? 플러스로 푸잖아. 너네 수학 시간에 다 봤을 텐데 여기 0, 1, 2, 3, 4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하지. 맞아? 기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 두 칸 간다, 플러스 2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 왼쪽으로 한 칸 간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아? 오케이? 그럼 0초일 때 속도는 플러스 10이었어. 3초일 때 속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된 거지. 될까? 그럼 얘들아, 이때 가속도 얼마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얼마야? 맞아. 얼마야? 마이너스 5나, 얘들아. 시간 몇 초 걸렸지요? 3초 걸렸지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을 봐야 되는데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변한 거지. 얼만큼 변한 거야? 마이너스 15m per second 변한 거야. 그럼 가속도는 마이너스 5m per second 제곱된 거지요. 소윤이 빼고 볼까? 다시. 어떤 물체가 0초일 때 속도가 왼쪽으로
2m per second였어. 그리고 이 물체가 5초 뒤에 속도를 봤더니 오른쪽으로 18m per second가 되었네. 그럼 이때 이 물체 가속도 얼마일까? 그렇지. 얼마? 그렇지. 얼마? 그럼 왼쪽이었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붙이라고? 마이너스. 오른쪽이잖아. 뭐라고 붙이라고? 플러스. 그럼 5초 동안 다시 한번 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시간 몇 초 걸렸지? 5초 걸렸지.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8까지 변한 거죠. 얼만큼 변한 거야? 플러스 20만큼 변한 거잖아. 가속도 얼마야? 4m per second 제곱인 거야. 될까? 될까? 안 되는데? 유진이, 도원이, 서윤이 빼고 아직 못 가? 아직 못 가?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자, 다시 가속도 구해보자, 얘들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몇 초 걸렸어? 4초. 속도 얼마 변했어? 8, 그치. 2에서 10이니까. 그럼 가속도 얼마야? 2. 끝.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2m per second 제곱의 의미는 1초 동안 2m per second 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4초 동안에 8m per second 변했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중력 가속도는 9.8m per second 제곱이잖아. 그럼 1초 동안 속도 얼만큼 변한다? 얼만큼 변한다? 9.8m per second 변한다. 그래서 자연학과 운동하는 물체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든. 1초 뒤에 속도 얼마 될 거야? 9.8m per second 될 거야. 1초 뒤에 또 2초 뒤에는 얼마가 되겠어? 19.6m per second가 되는 거야. 3초 뒤에 얼마 되겠어? 29.4m per second가 되는 건데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 얘들아. 여기 파트는 개념 복습만 해와주세요. 문제 과제는 이번 주 내지 않겠습니다. 문제 과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량 마저 설명하고 갈게요. 앞에만 문제 다 풀어와주세요. 157페이지까지 과제입니다. 157페이지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거 암기 테스트 그대로 볼 거예요. 안 해오면 안 돼 얘들아. 암기 테스트 그대로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시 있는 친구들은 남아주실게요. 제시 있는 친구들 남아주실게요. 서다평 통과한 친구들 아까 명단 불러드렸습니다. 서다평 통과한 친구들 가유리, 루하, 서윤이, 수빈이, 주원이는 서다평 통과고요. 나머지 서다평 미통과입니다. 서단 미통과는 남아서 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